요 서울교육청 그 교육연구정보원 자료가 또 하나 좋은 거는 여기 전공별 검색으로 집어넣었어요. 전공별 검색으로. 요게 하나 들어있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이제 수경 원장님, 제가 이제 예고글에 이수경 원장님 그 쓰신 글 제가 링크 걸어놨잖아요. 거기도 서울 교육연구정보원 자료거든요. 그 자료도. 네, 그러니까 그 자료도, 그러니까 그 자료 형태를 그대로 갖고 와가지고 이제 이팔도 그렇게 만든 거죠. 이렇게 만들다 보니까 이렇게 전공별 검색이 가능해요. 네, 전공별 검색 요 부분이거든요. 요 부분이 이제 전공별 검색이 가능해가지고 인문 분야, 사회 분야, 자연 분야, 공학 분야 뭐 이런 식으로 돼 있습니다. 이런 식으로 돼 있고 요거를 이제 사회 분야를 한번 보시면 사회 분야에 이제 전공별로 쭉 이렇게 나와 있어요. 그래서 예를 들어서 맨 마지막에 항공서비스학과라고 있어요. 항공서비스학과 여기를 딱 가서 보면은 항공서비스학과에 요렇게 이제 딱 하나로 한쪽으로 이렇게 되어 있는 거죠. 그래가지고 항공서비스학과에 이런 학생에게 추천한다. 항공서비스학과는 그러니까 이제 주요 교과목, 그러니까 이거는 주요 전공 교과목이라서 대학 가서 배우는 거예요. 여기 위에는. 여기 보면은 요런 학과는 요런 학생들이 오면 좋다. 거기까지 소통이 중요하기 때문에 상호작용을 좋아하고 영어 또는 다른 외국어에 능숙하거나 항공산업에 대한 깊은 관심이 있거나 여기가 핵심이에요. 긴급 상황에도 침착함을 유지하며 일하는 것이 중요하므로 스트레스 관리 능력이 있어야 된다. 이런 학생에게. 그래서 항공서비스학과라는 학과만 있는 게 아니라 여기 밑에 관련 정보에 보면 유사학과가 있거든요. 그래서 항공관광전공, 그다음 항공보안, 항공비즈니스, 항공호텔 서비스, 항공운항 서비스 이런 데가 있는 겁니다. 이렇게 이런 학과들이 다 있는 거예요. 예, 이런 학과들이 다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을 생각을 해두시면 되는 거죠. 예, 그래서 그런 것들을 염두에 생각을 해두시고 그리고 또 하나는 여기 밑에 보면은 그래서 과목을 일반 선택 과목은 이런 것들, 그 다음에 진로 선택은 이런 것들, 융합 선택은 이런 것들을 하면 좋다. 이거를 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요 구조로 돼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요런 식으로 이렇게 해서 전공별로도 이렇게 찾을 수 있다라는 거. 이제 그걸 생각을 하나 해두시면 돼요. 요걸 이렇게 선택하시면 됩니다. 요렇게 해서 찾아보실 수 있어요. 전공별. 근데 제가 오늘 보다가 요렇게 한번 해보면 어떨까 싶은데 자 이렇게 보세요. 요게 있어요. 여기 보면은 요즘은 다 요런 PDF 파일들이 다 OCR이 돼 있거든요. OCR이 돼 있다는 게 PDF 파일이 검색이 돼요. 그래서 예를 들면은 이렇게 찾기에 가서 심리학과를 전공하고 싶다. 그럼 심리학이라고 이렇게 치고 여기 이제 잘 안 보이시겠지만 심리학이라고 여기 찾기에 가지고 심리학을 쳤어요. 그리고 난 다음에 엔터를 치면은 엔터를 치면은 상담 심리학과라고 여기 나오거든요. 예, 밑에 요렇게 색깔이 표시가 돼요. 그리고 위에 가니까 현대사회와 윤리라는 과목을 들으면 좋다. 그러니까 현대사회와 윤리라는 과목이 관련 학과에 심리학과가 있는 거예요. 다음 윤리와 사상, 다음 인문학과 윤리, 다음 윤리문제 탐구 이런 것도 심리학과 관계된다. 그리고 심리학과 관련된 스포츠 문화라는 것도 심리학과 관련될 수 있다. 그리고 생애설계와 자립이라는 과목이나 아동발달과 부모라는 과목도 심리학과와 관련된다. 그러니까 뒤에 이제 아까 보셨던 요거 있잖아요. 여기서처럼 이렇게 과를 중심으로 이렇게 찾으실 수도 있어요. 찾으실 수도 있는데 그 방법도 좋지만 또 한편으로는 여기서 이게 제 나름대로 팁입니다. 여기 이제 요 파일 놓고 요 파일 이렇게 있잖아요. 제가 오늘 드린 파일 있잖아요. 요 파일에다 이렇게 놓고 여기 이제 찾기를 찾아 들어가시면 돼요. 여기에 보면 네, 항상 그 단축으로 여기 편집 여기 가면은 찾기라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거의 모든 이 PDF 파일을 볼 수 있는 프로그램에 찾기가 있어요. 찾기로 들어가가지고 내가 원하는 과를 찾아보는 거예요. 과를 하나 찾아가지고 그 과를 알기 위해서 예를 들어서 뭐 환경공학과를 찾기 위해서
세계 시민과 지리라는 이 사회 과목의 일반 선택 과목이 있는데 이게 환경공학과 관련될 수도 있다는 거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이런 거를 찾을 수 있는 거예요. 그리고 다음을 찾으면 한국지리 탐구. 이것도 해당하고 그 다음에 기후변화와 지속가능한 세계. 이게 진짜로 환경공학과 관련되거든요. 그러니까 기후변화와 지속가능한 세계라는 사회 과목의 융합 선택 과목도 요렇게 찾을 수 있다는 거죠. 요렇게. 그쵸? 네, 요렇게 찾을 수 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화학, 지구과학, 그 다음에 바이오 환경공학과이기 때문에 이제 세포와 물질대사인데 이게 이런 식으로 뭐 이렇게 바이오 환경공학은 그 다음에 이제 그냥 환경공학은 지구 시스템 과학과 그리고 행성 우주과학 요런 것들을 보면 그러니까 요렇게 해서 이렇게 볼 수 있다는 거죠. 예, 이렇게 해서 볼 수 있다는 겁니다. 여기서 그냥 뭐 이게 치면 돼요. 그냥 뭐 지금 체육교육 말씀하셨으니까 체육교육 그럼 체육 1 그 다음에 체육 2 운동과 건강 스포츠 문화 스포츠 과학 이렇게 있잖아요. 스포츠와 생활. 그러니까 이게 체육과 관련된 거죠. 체육과 관련된 거고 이게 근데 여기 지금 보면 여기에 체육교육과와 관련된 거가 여기 있어요. 체육교육과 관련된 게 여기 예, 체육교육과와 관련된 거 여기 있잖아요. 체육교육과와 관련된 거 이렇게 해서 밑에 보면 요런 과목을 배우면 좋다. 요런 과목을 배우면 좋다. 이렇게 있잖아요. 요렇게 찾을 수도 있고 그쵸? 여기에 체육교육 여기에 쳐가지고 이걸 할 수도 있고 이렇게 할 수도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 여러 가지 방법으로 이런 것들을 선택할 수 있기 때문에 그 부분을 생각을 해두시면 되지 않을까 싶어요. 되셨죠? 이렇게 찾으시면 됩니다. 좀 전에 김은미님께서 질문하신 것처럼 실제로는 요렇게 되어 있는 것들을 우리가 보게 되잖아요. 그쵸? 요렇게 되어 있는 것들을 보게 되잖아요. 여기 지금 보시면 여기 2학년 2학기 그쵸? 2학년 2학기에 여기가 터져 있잖아요. 그래서 여기 있는 이 많은 과목 중에서 5개를 선택한다. 그래서 총 15학점. 그래서 기준학점은 4학점이지만 운영학점은 3학점 이렇게 돼 있는 거예요. 3학점으로 결국에는 5개에서 15개 이런 식으로 15학점 이렇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어떤 친구는 이렇게 선택할 수 있죠. 기하를 선택하고 그 다음에 전자기와 양자, 물질과 에너지 그리고 행성우주과학 그리고 하나를 더 해야 되니까 인공지능 기초 이렇게 할 수 있는 거죠. 그럼 이 친구가 어떤 과목 어떤 관심이 있는 거잖아요. 그런 관심을 갖고 하는 게 있는 겁니다. 물론 2학년 1학기 때 과목이 있었겠죠. 어떤 과목이. 그런 과목이 있었을 거예요. 근데 어떤 친구는 요걸 가지고 독서 토론과 글쓰기, 현대사회와 윤리, 경제, 도시의 미래 탐구, 그 다음에 경제, 그리고 독일어. 요렇게 선택할 수도 있는 거잖아요. 이게 학교마다 급이 있다 그랬잖아요. 제가. 그러니까 그 급에서 상대평가를 하는 거기 때문에 어떤 게 유리하다, 어떤 게 불리하다, 또는 어떻게 하면 된다, 안 된다를 단언할 수 없어요. 그러니까 이게 어떤 의미인지 이해를 하셨으면 좋겠는데, 그러니까 그 대학의 급이라는 것을 정해놓고 많은 대학들이 그걸 하겠지만, 결과적으로는 그 해에 지원하는 아이들이 어떤 형성을 띠느냐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지금 해야 되는 거는 어디를 갈 거니까 여기에 불리할까 유리할까를 따지는 게 아니라 지금 할 수 있는 최선의 것을 하는 것이 핵심인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어떤 특정한 대학을 가겠다고만 해서 그 대학에 맞춰서 할 수 있는 입시가 아니에요. 근데 지금 할 수 있는 내가 할 수 있는 한에서 최선을 다했다라는 그 결과는 나중에 가서 분명히 그런 것들에 적용이 될 수 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을 좀 이해를 해 두셨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다시 처음으로 돌아가서 제가 이거를 보여드렸어요. 그렇죠? 색이 다 빠졌죠? 아시나? 색이 다 빠진 거? 이게 맨 첫 장이에요. PT 맨 첫 장이거든요, 이거. PT 맨 첫 장인데 제가 색을 다 뺐잖아요. 뭔가 다른 얘기를 하고 싶은 거겠죠? 뭔가 다른 얘기를 하고 싶은 건데 이게 전공연계 과목에서 뭐 여러 가지가 있지만 이게 한두 개의 미수가 결격을 의미하지 않고 이수하지 않은 경우도 이런 것들을 본다라고 했잖아요. 그러면
여기서 우리가 초점을 둬야 되는 게 뭐냐면 호기심과 관심에서 비롯한 적극적 행동에 초점을 둬야 되는 겁니다. 이 자료를 찾아보는 거, 아이들이 이런 자료들을 찾아보는 것도 궁극적으로는 호기심과 관심에서 비롯한 적극적인 행동이 되는 거예요. 너는 결과적으로 맨 마지막에 고리타분하게 아니 무슨 과목을 선택해야 되는지를 궁금하다고. 그치? 무슨 과목을 선택해야 되는지 궁금하죠. 하지만 그것이 무슨 과목을 선택해야 되느냐라는 것은 이 호기심과 관심에서 비롯한 적극적 행동의 결과란 말이에요. 그 과목을 선택하는 것 자체가 호기심과 관심에서 비롯한 적극적 행동의 결과인 거예요. 그래서 아이들이 고등학교를 다닌다는 것은 묻고 찾고 행동하고 다시 묻는 과정의 연속인 겁니다. 이 모든 것의 결론은 묻고 찾고 행동하고 다시 묻는 과정의 연속인 거예요. 제가 언젠가 한번 그런 말씀을 드렸어요. 어떤 아이가 기계공학과를 가고 싶어 하는데 기계공학과를 가기 위해서 물리를 꼭 해야 돼요 라고 묻는 아이는 기계공학과를 못 간다고요. 오해하지 마세요. 기계공학을 하는 데 있어서 물리가 필요한데 물리는 제가 좀 어려워해서 물리와 관련된 다른 활동을 많이 하고 물리를 듣지 않아도 될까요? 라고 묻는 아이는 기계공학과를 갈 수도 있지만 기계공학과를 가야 되는데 물리를 꼭 들어야 할까요? 라는 아이는 기계공학과를 못 갈 가능성이 높아요. 학종으로는. 이해되셨을까요? 제가 방금 드린 말씀을 좀 멋진 말이죠? 아닌가? 그러니까 이미 기계공학과를 가기 위해서 어떤 공부를 해야 되는지 알고 있잖아요. 앞에 친구는. 근데 내가 시험을 보는 건 싫고 다른 활동을 통해서 그걸 충분히 하겠다. 그런 게 있잖아요. 근데 기계공학과를 가는데 물리가 꼭 필요해요? 라고 묻는 친구는 기계공학과에서 뭘 배우는지 모르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갈 수 없습니다. 그래서 지금 중3, 중2, 중1 그리고 고1 늦지 않았어요. 묻고 찾고 행동하고 다시 물을 수 있게 도와주세요. 그걸 계속 도와주세요. 옆에서 묻고 찾고 행동하고 다시 묻는 그 과정이 계속될 수 있도록 옆에서 도와주세요. 그게 학종으로 키우는 겁니다.